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동 모아타운에 대해 분석해 보려 합니다. 요즘 강동구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곳이 바로 둔촌동입니다. 입주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둔촌주공의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권이 21억을 넘으면서 강동구의 대장 입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둔촌주공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둔촌 이동에서는 2022년부터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둔촌 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동 모아타운은 5호선 둔촌동역 그리고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사이에 있는 둔촌 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 바로 맞은편에 12,000세대의 대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죠. 그럼 현재 둔촌동 모아타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사업성 분석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동 모아타운은 2021년 모아타운 1차 공모에서 최초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 구역을 확장해서 2023년 12월 28일 정식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최신 모아타운 후보지 현황 자료를 보면 후보지 85개 중 관리지역이 승인 고시된 곳은 현재 21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둔촌동은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지 중에서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죠. 관리계획에 따르면 총 면적은 6만 5천 제곱미터, 그리고 현 용도지역은 2종 7층 이하와 2종이 섞여 있지만 사업 진행 시 3종으로 종상향 예정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역시 70.67%로 굉장히 노후화가 심한 곳으로 평가할 수 있죠. 현재 사업은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3개 구역 모두를 합한 예상 세대수는 약 1,800세대 정도 됩니다. 다음은 둔촌동 모아타운의 객관적인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통상 입지를 평가할 땐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향후 아파트 단지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지의 입지 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둔촌동 모아타운의 교통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광화문, 여의도 업무지구를 지나는 5호선 둔촌동역, 그리고 강남과 여의도, 마곡까지 지나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을 도보 8분 내로 이용 가능하죠. 교통평가에 있어 가장 핵심인 지하철을 2개의 노선이나 도보로 이용 가능한 것은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아파트가 되면 더욱 큰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둔촌동 모아타운은 완벽한 학세권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지 바로 인접한 곳에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길을 건너야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둔촌고등학교도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인접해 있는 학세권 사업지입니다. 또한 방이역 인근 학원가와 둔촌주공 아파트 상간의 학원 인프라를 함께 이용 가능하여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입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지 인근엔 특별히 대단한 편의시설은 없지만 대학병원을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둔촌역 전통시장과 선호역 현대백화점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477호 규모의 포레온 스테이션 5 상가가 채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 편의시설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둔촌동 모아타운은 완벽한 평지 지형을 자랑합니다. 구역 전체가 경사도가 거의 없고 완전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 이후 평지에 위치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가까운 인근에 일자산 자연공원,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등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둔촌동 모아타운의 입지를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으로 구분해서 평가해 봤는데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준수한 평가를 줄 수 있는 좋은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관리계획에 따르면 둔촌동 모아타운은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A-1구역, A-2구역, B-1구역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 3개의 구역 중에서 B-1구역만 색깔이 다르고 법내에 사업 추진 가능 구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민 간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 가능 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현재 이 B-1구역도 조합 설립을 위해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았고 다른 구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동 모아타운은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용도지역 상향인데요. 용도지역 상향은 그 지역의 개발 밀도를 높여주는 만큼 사업성에 아주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죠. 둔촌동 모아타운은 정말 운이 좋게도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고시된 둔촌동 모아타운 관리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1구역, A-2구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죠. 다만 B-1구역은 왼쪽 사진에서 2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B-1구역은 사업 추진 가능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사업 추진 가능 구역. 이 사업 추진 가능 구역이라는 거는 앞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을 말하는데요. 관리계획 수립 당시엔 일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가능 구역이 아닌 사업 추진 가능 구역으로 지정했고, 그래서 A-1, A-2구역과 달리 B-1구역만 2종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나 오른쪽 구청에서 공람한 관리계획 문서를 보면 기존 사업 추진 가능 구역 B-1구역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관리계획 수립 당시에는 주민들 간 갈등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일단 사업 추진 가능 구역으로 지정을 할게.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여기도 똑같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줄 거야 라고 관리계획 공람문에 나와 있는 거죠. 현재 둔촌동 모아타운은 A-1구역, A-2구역, B-1구역 모두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B-1구역 또한 제3종으로 종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구역별 사업 개요와 사업성 분석, 그리고 단독주택 물건 위주로 분담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1구역입니다. A-1구역은 면적이 총 25,000제곱미터입니다.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이 최대 2만 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곳은 5,500제곱미터를 기반시설로 기부 체납하면서 실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을 2만 제곱미터로 맞췄고 이렇게 큰 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적률은 3종 기준 300%, 토지 등 소유자는 320명, 그리고 사업 면적이 큰 만큼 건립 세대수도 691세대나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너무 소규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면적을 꽉 채우고 용적률도 300%까지 활용한다면 중급 규모로 단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사업 진행 단계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급받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동의서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60%가 넘는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3년 11월 2일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A-1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해 볼게요. 앞서 살펴봤듯이 총 세대수는 691세대, 조합원 세대수는 조합원 수와 1+1 세대 10%를 가정해서 352세대, 매입임대 65세대, 기부채납 51세대로 실제 일반 분양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대략 223세대 정도 확보됩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63% 정도로 이곳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 자료를 활용해서 조금 더 상세한 사업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 자료를 보면 공사비는 평당 740만원, 일반 분양가는 평당 4,500만원을 가정했을 때 A-1구역의 비례율은 100%가 나옵니다. 언뜻 보면 비례율 100%가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들은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80%에서 85%로 책정하여 비례율을 100%로 맞추는데요. 이곳은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 금액의 70%로 계산했기 때문에 같은 비례율 100%라도 다른 사업장 대비 조합원의 분담금이 적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된 분담금 추산액 자료를 보며 분담금 규모와 향후 가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왼쪽 사진은 A-1구역 소유자에게 통지된 감정평가 금액과 분담금 추산액 자료입니다. 이 물건은 단독주택으로 토지 면적이 52평 정도, 감정평가 금액은 20억 정도가 나왔네요. 대략 평당 4천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52평짜리 단독주택으로 아파트를 받을 때 얼마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가치는 얼마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분양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4,500만 원으로 한 것, 그리고 주변 시세와 맞춰 일반 분양가를 4,900만 원으로 책정한 것,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가 4,500만 원, 비례율 10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A-1구역에 52평짜리 단독주택으로 34평 아파트 한 채를 신청하게 되면 34평 아파트를 한 채 받고 10억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가치는 34평 아파트 한 채 17억 원, 그리고 환급금 10억까지 총 27억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이 20억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두 채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34평 아파트 한 채와 25평 아파트 한 채, 총 두 채를 신청했을 경우 34평 아파트와 24평 아파트는 공짜로 받고 2억 3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받았을 때의 향후 가치는 34평 아파트 17억 원, 25평 아파트 13억 6천만 원, 그리고 2억 3천 환급금까지 더해서 대략 33억 원 정도로 추정되네요. 그러니까 52평 아파트 단독주택으로 아파트 두 채를 받을 경우 최대 33억 정도의 재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일반 분양가를 4,900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 4,900만 원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둔촌주공 아파트가 평당 6천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4,900만 원은 둔촌주공 시세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 일반 분양의 고분양가 트렌드로 보면 적절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일반 분양가를 4,900만 원으로 하면 비례율이 109.8%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과 동일한 52평짜리 단독주택으로 34평 아파트를 신청하면 아파트 한 채를 받고 12억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가치는 34평 아파트 한 채 17억 원, 그리고 환급금 12억까지 총 29억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이 커서 두 채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34평 아파트 한 채와 25평 아파트 한 채, 총 두 채를 신청할 경우 34평과 24평 아파트는 공짜로 받고 4억 3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받았을 때의 향후 가치는 34평 17억 원, 25평 13억 6천, 그리고 4억 3천의 환급금까지 더해서 대략 35억 정도로 추정되네요. 여기까지 A-1구역의 사업 개요, 사업성, 분담금과 향후 가치까지 알아봤는데요. A-1구역은 총 691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63%, 일반 분양가는 4,500에서 4,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또한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 분담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선 A-2구역을 살펴볼게요. A-2구역은 면적이 총 2만 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은 3종 기준 300%, 토지 등 소유자는 234명, 그리고 이곳도 사업 면적이 2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만큼 건립 세대수도 655세대나 됩니다. 보통 500세대가 넘으면 우리는 중규모 단지라고 부르죠. A-2구역도 마찬가지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655세대의 중규모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급받아 현재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60%가 넘는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권리산정 기준일도 A-1구역과 동일하게 2023년 12월 2일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A-2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해 볼게요. 앞서 살펴봤듯이 총 세대수 655세대, 조합원 세대수는 조합원 수와 1+1 세대 10%를 가정해서 257세대, 매입임대 133세대, 기부채납 48세대로 실제 일반 분양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대략 217세대가 확보됩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84% 정도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 자료를 활용하여 조금 더 상세한 사업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 자료를 보면 공사비 평당 740만원, 그리고 일반 분양 금액을 4,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A-2구역의 비례율은 115%가 나옵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70%로 계산했음에도 이렇게 높은 비례율이 나온다는 건 이곳의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일반 분양가 4,500만원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 앞으로 비례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첨부된 분담금 추산액 자료를 보면 분담금 규모와 향후 가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서 A-1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가 4,500만원, 그리고 4,900만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가 4,500만원, 비례율 115%일 때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A-2구역에 있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분담금 추산액 자료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43평짜리 주택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15억 4천만 원이 나왔네요. 만약 A-2구역의 43평짜리 단독주택
주택으로 34평 한 채를 신청하게 되면 34평 아파트는 공짜로 받고 7억 8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럼 향후 가치는 34평 아파트 한 채 17억 원, 그리고 환급금 7억 8천만 원까지 총 24억 8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이 15억 4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를 두 채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34평 아파트 한 채와 17평 아파트 한 채, 총 두 채를 신청했을 경우 34평 아파트 한 채와 17평 아파트는 공짜로 받게 되고 2억 7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받았을 때의 향후 가치는 34평 17억 원, 17평 9억 원, 그리고 환급금 2억 7천만 원까지 더하면 대략 28억 7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네요. 그러니까 43평짜리 단독주택으로 아파트를 두 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최대 28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일반 분양가를 4,900만 원으로 한다면 비례율은 129%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43평짜리 단독주택 물건으로 34평 아파트를 한 채 신청한다면 34평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받고 10억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가치는 34평 아파트 한 채 17억 원, 그리고 환급금 10억 원까지 총 27억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이 커서 두 채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34평 한 채와 17평 한 채, 총 두 채를 신청했을 경우 34평과 17평 아파트는 공짜로 받게 되고 4억 8천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두 채를 받았을 때의 향후 가치는 34평 17억 원, 17평 9억 원, 그리고 4억 8천 환급금까지 더해서 대략 30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네요. 여기까지 A-2구역의 사업 개요, 사업성, 분담금과 향후 가치까지 알아봤습니다. A-2구역은 총 655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84%, 비례율이 115%에서 129%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고, 또한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서 향후 조합원의 개발 이익이 상당히 큰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B-1구역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B-1구역은 면적이 총 14,500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은 3종 기준 300%, 토지 등 소유자는 173명, 건립 세대수는 430세대입니다. 이곳은 면적 규모가 세 곳 중 가장 작아서 단지 규모는 조금 작지만 면적 대비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적어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 단계는 강동구청으로부터 연번 동의서를 발급받아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동의서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60%가 넘는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울시 1차 모아타운 후보지로 최초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0일로 다른 곳보다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쪼개기 행위가 전혀 없는 청정 지역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그럼 B-1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해 볼게요. 총 세대수 430세대, 조합원 세대수는 조합원 수와 1+1 세대 10%를 가정해서 190세대, 매입임대 47세대, 기부채납 29세대로 실제 일반 분양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대략 164세대가 확보됩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86.3%로 굉장히 훌륭한 사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위 자료를 활용하여 조금 더 상세한 사업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 자료를 보면 공사비 평당 740만원, 일반 분양가 4,500만원을 가정했을 때 B-1구역의 비례율은 무려 139%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1구역은 토지 면적 대비 토지 등 소유자가 작고 신축 행위가 없었던 곳이라 동전 자산 또한 낮습니다. 따라서 B-1구역의 사업성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일반 분양가 또한 4,500만원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비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첨부된 분담금 추산액 자료를 보면 분담금 규모와 향후 가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앞서 살펴본 구역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가 4,500만원 그리고 4,900만원 총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분양가 4,500만원 비례율이 139%일 때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B-1구역에 있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분담금 추산액 자료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36평짜리 주택이고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5천만 원이 나왔네요. 만약 B-1구역의 36평짜리 단독주택으로 34평 아파트를 한 채 신청하게 되면 34평 아파트를 한 채 공짜로 받고 4억 7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향후 가치는 34평 아파트 한 채 17억 원, 그리고 환급금 4억 7천만 원까지 총 21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만약 일반 분양가를
4,900만 원으로 한다면 비례율은 163%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36평짜리 단독주택 물건으로 34평 아파트 한 채를 신청하게 되면 34평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받고 7억 2천만 원의 돈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럼 향후 가치는 34평 아파트 한 채 17억 원, 그리고 환급금 7억 2천만 원까지 총 24억 2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빌라 소유주들은 어떨까요? 빌라 소유주들은 대지 지분이 작아서 큰 대지를 갖고 있는 단독주택처럼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 소유주들은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그리고 개발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B-1구역에 있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분담금 추산액 자료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면적이 5.1평짜리 신축급 빌라고 감정평가 금액이 3억 7천만 원이 나왔네요. 만약 이 빌라 소유주가 34평 아파트를 신청한다면 총 5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빌라를 5억 원 주고 구입했다면 이 소유주는 빌라 매수 가격 5억 원, 분담금 5억 원까지 총 10억 원을 주고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둔촌동 모아타운의 34평 아파트는 향후 최소 17억 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억 원의 분담금을 내더라도 최소 7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분양가를 4,9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비례율이 163%로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비례율이 163%로 올라가면 빌라 물건의 권리가액이 6억 1천만 원이 되고 34평 아파트 신청 시 분담금이 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빌라를 5억 원 주고 매수했다면 빌라 매수 가격 5억 원, 그리고 분담금 4억 원까지 총 9억 원의 금액을 내고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분담금이 줄어들어 최대 8억 원까지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B-1구역의 사업 개요, 사업성, 그리고 단독주택 빌라 두 개의 케이스에 대해 분담금까지 알아봤는데요. B-1구역은 사업 면적이 작지만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에 속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합원들의 큰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둔촌동 모아타운 3개 구역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모든 구역이 사업성도 좋고 사업 속도 또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서울시 85개 사업장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역세권, 평지, 그리고 3종으로 종상향의 혜택까지 받아서 총 18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모아타운으로 개발 예정인 점, 3개 구역 모두 일반 분양 비율이 높고 사업 면적이 커서 모든 구역이 최신 커뮤니티가 확보된 중규모 단지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주변의 시세를 리딩해줄 수 있는 대표 단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둔촌 이동 모아타운의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곳의 숙제는 빠른 조합 설립입니다. 입지, 주변 시세, 사업성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이기 때문에 현재 20% 남은 동의율을 빠르게 채워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둔촌동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대단지로서 위용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